옆자리 동료는 매일 저녁 6시에 칼퇴하는데 나는 밤 10시까지 야근하고 지옥철을 타고 퇴근하면서도 정작 해낸 일은 없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 8시부터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이켜며 하루를 시작하지만 늘 번아웃에 시달리고 시간에 쫓기고 있다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24분의 시간과 10개의 문제가 주어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7개의 문제는 각각 $1000의 가치가 있고 나머지 3개의 문제는 무려 $10,000의 가치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10,000짜리인지 원래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똑똑하게도 2번째, 4번째, 6번째 문제가 바로 그 고득점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게임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당연히 이 3문제를 가장 먼저 집중해서 풀 것입니다. 나머지 7문제는 그저 보너스일 뿐이죠. 우리의 일상과 업무도 매일 이 게임과 똑같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하루에서만 $1짜리 문제를 찾아내고 남들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갓생을 살게 해줄 3가지 기적의 루틴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습관, 내일을 오늘 정리하기. 보통 한국의 직장인들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쌓여있는 이메일을 확인하며 혼란 속에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메일이나 메신저에 끌려다니는 대신 전날 밤에 미리 갓생 리스트를 확정해두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기 전이나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내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3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가지 중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끝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업무를 정하세요. 나머지 자잘한 업무들은 그저 보너스일 뿐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그날 할 일을 계획하려고 하면 우리의 뇌는 시작부터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고 하루를 버텨낼 의지력은 금세 바닥나버립니다. 반면에 자기 전에 미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은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심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자이가르닉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 뇌는 마치지 못한 일을 무의식 속에서도 계속 기억하고 해결하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3가지 중요한 일을 적어두고 잠자리에 들면 뇌는 당신이 자는 동안에도 자동으로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준비를 시작합니다. 실제로 뛰어난 수학자들이나 작가들은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잠들기 전 단 몇 분 동안 그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러면 밤새 뇌가 다치지 않은 고리를 완성하기 위해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놀라운 아이디어와 엄청난 추진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억지로 업무 에너지를 끌어올릴 필요 없이 이미 밤새 준비된 추진력을 타고 그날의 첫 번째 핵심 업무를 시원하게 완수해 보세요. 2번째 습관, 거절하는 예술. 퇴근 후 마침내 가족과 따뜻한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카카오톡 알림음이 울립니다. 직장 동료가 급하게 서류 위치를 묻는 연락이죠. 아니면 여러분이 오늘 늦어도 저녁 6시까지 제출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상사가 갑자기 다가와서 사소하고 긴급한 심부름을 시킬 때도 있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직장 문화와 수직적인 조직 구조 안에서 상사나 선배의 눈치를 보지 않고 거절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사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무능력해 보일까봐 두려운 마음에 우리는 습관적으로 네라고 대답하며 다른 사람의 요청을 수락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긴급한 감정과 업무를 우선시하느라 정작 나에게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시간이나 핵심 업무의 마감 기한을 무참히 빼앗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의 일을 돕다가 정작 내 보고서를 제때 끝내지 못해 밤늦게까지 야근을 하게 된다면 결국 그 모든 고통과 책임은 상사가 아니라 거절할 용기가 없었던 나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만 사람들은 이 둘을 너무나 쉽게 혼동합니다. 우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선을 긋고 현명하게 거절하는 기술을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장님, 제가 오늘 저녁 6시 마감인 핵심 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이 작업이 끝나는 대로 지시하신 업무를 즉시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항상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가족의 사진을 붙여두는 행동 하나로 삶을 바꿨습니다.
누군가에게 내라고 대답하는 순간 사실은 내 삶에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아니오라고 대답하고 있다는 뼈아픈 진실을 기억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당신의 삶을 통제하게 두지 말고 매일 조금씩 거절하는 근육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오직 한 번에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기. 미국 해군 특수부대 네이비실에는 지옥주라는 가혹한 훈련이 있습니다. 하루 수면 시간은 30분도 채 되지 않고 항상 춥고 젖어 있는 상태로 극한의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훈련생 바비는 3일째 되는 날 완전히 지쳐버렸지만 포기하는 대신 전략을 바꿨습니다. 앞으로 남은 4일간의 끔찍한 고문을 생각하며 미쳐버리는 대신 오직 바로 다음 발걸음 하나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비는 240명 중 끝까지 살아남은 24명의 장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쏟아지는 정보에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꽉 찬 이메일 보관함, 수많은 메신저 알림, 들어야 할 직무, 교육, 그리고 퇴근 후 네트워킹 모임까지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처리하는 멀티태스킹이 능력을 증명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사실 이것은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엄청난 피로감만 안겨줄 뿐입니다.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저 바쁘기만 한 사람은 연기만 잔뜩 피워내고 정작 열기는 없는 불꽃과 같습니다. 반면 진짜 생산적인 사람은 연기 없이 뜨겁게 타오르는 강렬한 불꽃과 같습니다. 한국의 직장에서는 종종 상사에게 보여주기 위해 바쁜 척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바쁘게 걸어다니고 키보드를 요란하게 두드리고 의미 없는 회의에 끊임없이 참석하며 엄청난 연기를 피워냅니다. 겉보기에는 거대한 불이 난 것 같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열기도 진짜 결과물도 없습니다. 진정으로 갓생을 살고 성취감을 느끼고 싶다면 너무 많은 것에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당신의 모든 주의력을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목표에 레이저처럼 집중시켜 진짜 뜨거운 열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형성하는데 21일이 걸린다는 수많은 책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습관은 21일이 지났다고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우리가 얼마나 집중하느냐에 따라 끊임없이 강해지거나 약해지며 변동합니다. 습관을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허니문 즉 밀월기입니다. 팟캐스트를 듣거나 자기계발서를 읽은 직후 우리는 엄청난 영감을 받고 당장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벅찬 흥분을 느낍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해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에 사로잡힙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달콤한 허니문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3일째나 8일째가 되면 우리는 거대한 장애물과 마주하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두 번째 단계인 투쟁기가 시작됩니다. 이곳은 수많은 사람들의 굳은 결심이 무너지고 포기하는 습관의 무덤과도 같은 곳입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어느새 하루쯤 쉬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치명적인 유혹으로 바뀝니다. 이 가혹한 투쟁기를 성공적으로 넘기기 위한 첫 번째 기술은 바로 의식화입니다. 특히 평일 내내 야근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한국의 직장인들에게 주말은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평일에는 철저하게 식단을 지키고 갓생 루틴을 실천하다가도 주말만 되면 보상 심리로 인해 늦잠을 자고 모든 습관을 놓아버리기 쉽습니다. 주말이라는 이유로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습관을 일주일 내내 끊기지 않는 단단한 의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기술은 바로 인식하기입니다. 비가 내리는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기 싫어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투쟁기에 진입했다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귀찮음과 나태함의 정체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 부정적인 감정이 가진 힘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기술은 감정에 집중하는 두 가지 질문과 미래 투영하기입니다. 투쟁기의 한가운데서 내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어떤 기분일까? 그리고 지면 어떤 기분일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승리의 감정에 집중하는 동시에 5년 뒤의 모습을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포기한다면 5년 뒤에도 여전히 매일 상사의 눈치를 보며 야근에 시달리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남겠지만 오늘 이겨낸다면 내 삶의 통제권을 완전히 쥐고 갓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투쟁기를 지나면 마침내 마지막 단계인 제2의 천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 습관이 몸에 배어 큰 노력이 필요 없다고 느끼겠지만 방심하는 순간 숲풀 뒤에 숨어있던 3마리의 거대한 괴물이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낙담 괴물입니다. 정해진 루틴대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고도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하지만 성장은 일직선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계단식으로 폭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성공의 유혹입니다. 한국인들이 다이어트를 할 때 자주 겪는 요요 현상처럼 이 정도면 훌륭해. 오늘 하루쯤은 나에게 달콤한 휴식을 주자라는 착각이 결국 모든 노력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예외를 너무 많이 허용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단절입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추석 같은 긴 명절 연휴로 인해 루틴이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곧바로 예전처럼 100%의 기량을 뽐내려고 자신을 압박하지 마십시오. 아주 천천히 가벼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면서 무너진 습관을 복구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3가지 기적의 루틴을 짧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내일 해야 할 핵심 업무를 오늘 미리 조직하여 자이가르닉 효과를 누리십시오. 둘째,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남의 일에는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거절하는 예술을 실천하십시오. 셋째, 멀티태스킹의 환상에서 벗어나 오직 한 번의 하나의 목표에만 집중하여 연기 없는 진짜 뜨거운 불꽃을 만들어내십시오. 내일 당장 이 3가지 습관을 모두 완벽하게 실천하려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금방 번아웃이 올 수 있습니다. 대신 이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은 단 하나의 습관만 선택해서 지금 바로 자신과 약속하는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유튜브 알고리즘이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추천한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삶의 통제권을 되찾고 진짜 갓생을 살아야 할 때라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더 많은 갓생 비법을 원하신다면 채널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